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2026년 오늘 독일 라인슈타인 공군기지에서 미군 병력이 마지막 짐을 꾸리는 실제 모습입니다. 수십 년간 유럽 안보의 심장이었던 독일에서 미군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겁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닐까 하는 서늘한 공포겠죠. 트럼프가 독일을 버렸으니 이제 한반도에서도 짐을 싸라고 명령할 것이라는 이 합리적인 의심은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상식은 180도 틀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반대의 시나리오가 2026년 한반도의 물밑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 미군 해외 기지 중 단일 면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가동률은 오히려 98%를 돌파했습니다. 독일의 기지들이 텅 빈 유령 도시로 변해가는 동안 경기도 평택의 밤은 미군 사령부의 불빛으로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트럼프라는 거대한 장사꾼의 계상이 안에서 독일은 믿지는 장사였지만 한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25년 우리가 목격했던 유례없는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거친 외교적 수사들은 미군이 한국을 떠나기 위한 예고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026년 오늘 미국이 한국이라는 거점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도록 엇박적 족쇄였던 셈이죠. 유럽의 방패였던 독일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 시점에 왜 백악관의 전략가들은 유독 한반도의 지도만큼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주한미군이 남느냐 떠나느냐의 문제를 넘어 2026년 현재 전 세계 자본과 군사력이 왜 한반도로 결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잔인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미군 철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강력하게 묶여버린 이 동맹의 무게에 숨이 막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2025년의 그 불길했던 징조들이 어떻게 2026년 오늘 우리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안전한 요새로 만들었는지 그 숨겨진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선 트럼프의 냉담한 표정과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바라보는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왜 그토록 달랐을까요? 우리는 흔히 동맹이라는 단어를 혈맹이나 의리 같은 낭만적인 가치로 포장하곤 하지만 2026년 현재 냉혹한 국제정세의 본질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한국을 대하는 백악관의 태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5년에 기록된 몇 가지 잔인한 수치들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독일은 GDP 대비 국방비 비중 2%라는 나토의 가이드라인을 간신히 턱걸이하며 미국으로부터 안보 무임승차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대한민국은 GDP의 2.5%가 넘는 금액을 국방비에 쏟아부으며 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1조 5천억 원대 이상의 분담금을 확정지었죠. 바로 2025년의 이 철저한 계산적 수치가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독일은 퇴출, 한국은 유지라는 극명한 운명의 차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독일의 라인슈타인 공군기지는 유럽 안보의 심장이었지만 트럼프의 시각에서 독일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독일은 미국의 천연가스를 사는 대신 러시아의 에너지를 탐냈고 미군을 주둔시키면서도 그 비용에 인색했습니다. 2025년 백악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주둔 미군의 유지 비용 대비 독일 정부의 직접 기여도는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현재 독일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이자 트럼프가 독일을 향해 돈을 내지 않으면 보호도 없다라고 서슴없이 내뱉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의 궤적을 그립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단순히 군인들이 머무는 막사가 아닙니다. 이곳은 한국 정부가 전체 건설 비용 107억 달러 중 무려 92%를 부담하게 만들어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미국의 전진기지입니다. 2026년에 트럼프에게 한국은 쫓아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임대료와 분담금을 뜯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우량 임차인인 셈입니다. 더욱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한반도 인근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훈련의 횟수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2025년 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력 태세 검토 자료를 보면 주한미군의 성격이 북한 억제라는 국지적 목적을 넘어 중국의 턱밑을 겨누는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 축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빠져나온 병력 중 일부가 폴란드로 전진 배치되거나 아예 아시아로 재배치되는 2026년의 이 기묘한 흐름은 미국의 주적이 더 이상 러시아가 아닌 중국임을 시사합니다. 즉, 독일은 미국에 있어 과거의 전장을 지키는 비용이지만 한국은 미래의 패권을 결정지을 태평양의 불침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것일까요? 2025년에 체결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당시 한국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하기로 합의하며 미국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합의가 주한미군을 붙잡아두는 안보보험처럼 여겨졌지만 2026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합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추가적인 안보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그 굴욕적일 만큼 철저했던 준비가 역설적으로 2026년 오늘 미국이 우리를 돈줄로 인식하게 만드는 빌미가 된 것은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직면한 본질적인 공포는 미군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면서 그 대가로 우리의 영혼까지 털어가는 동맹의 노예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 수도권 방공망 유지비와 기지 운영비의 70% 이상을 한국 측 자산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미시적 지표들은 2026년 현재 우리가 느끼는 안보 자부심 이면에 가려진 거대한 청구서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독일은 자유를 얻는 대신 보호를 잃었지만 우리는 보호를 얻는 대신 자율성을 저당 잡힌 상태로 2026년에 거친 파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2025년에 그 선택들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그리고 2026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 거대 자본가 트럼프의 손아귀 위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낼 것인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그토록 돈에 집착하는 트럼프조차 왜 독일은 가차없이 내치면서 한국이라는 카드는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기묘한 집착의 배후에는 2025년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대전략이라는 거대한 설계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북한을 막아주는 고마운 미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 미국은 이미 한반도를 거대한 패권 전쟁의 마스터키로 개조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폭로할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지적 해방감의 실체입니다. 먼저 2025년 한 해 동안 조용히 진행되었던 미 국방부의 태평양 함대 군수혁신 지표를 들여다볼까요? 2025년 기준 미 태평양 함대가 운영하는 첨단 전함과 전투기들의 중정비 및 유지보수 물량 중 무려 40% 이상이 한국의 민간 기업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나 미 본토에서 처리하던 이 막대한 군수 엔진이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거대한 조선소와 항공 정비창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2025년의 이 조용한 물류의 이동이 결국 2026년 오늘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제 주한미군이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병력 28,500명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이 아시아 전역에서 운용하는 수조 원 가치의 첨단 장비들이 순식간에 경비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대한 군수적 제한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2025년에 심어놓은 이 전략적 가시가 2026년 오늘날 미국을 한반도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스스로 묶어버린 단단한 밧줄이 된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실리콘 실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2025년 미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칩스 2.0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SK가 보유한 초미세 공정 기술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AI 드론, 부대에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것이었죠. 2025년 말 확정된 지표에 따르면 미 국방부 핵심 자산에 들어가는 최첨단 HBM 반도체의 85%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만약 2026년 현재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 공백을 틈타 한반도의 공급망이 흔들린다면 미국의 최첨단 무기체계는 그 즉시 깡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즉, 2025년에 완성된 반도체와 안보의 결합이 2026년에 트럼프에게 한국은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성역이라는 결론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독일의 벤츠와 BMW가 아무리 훌륭해도 미국의 미사일을 유도해주지는 않지만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한 금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를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는 단순히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퍼주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2026년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영리한 인질극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의 월급을 받고 미국의 첨단 무기가 한국의 기술 옵션을 작동하지 않는 이 기묘한 상호의존의 시대.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독일 총리 앞에서는 호통을 쳐도 한국의 기업인들 앞에서는 묘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결국 2025년 우리가 목격했던 그 치열했던 경제, 전쟁과 기술 동맹의 강화는 2026년이라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한국을 지켜줄 가장 단단한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선의에 기대어 생존을 구걸하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필요한 가장 치명적인 부품을 쥐고 있는 매우 까다롭고도 강력한 파트너가 된 것이죠. 2025년의 그 막대한 투자와 기술적 도약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2026년 오늘날 주한미군 철수라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놓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들의 패권 전쟁에 가장 깊숙이 끌려 들어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 지독한 동맹의 족쇄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과연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화려한 방패 뒤에 숨겨진 2026년 국제정세의 더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한반도라는 좁은 울타리 너머 전 지구적 체스판 위로 넓혀야 합니다.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이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2026년 현재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2025년 한 해 동안 유럽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은 2026년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차가운 현실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기준 독일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는 과거에 비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체질 개선에 난항을 겪고 있었고 이는 곧바로 국방비 지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의 이 낮은 국방 지출 수치와 에너지 정책의 모호함이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독일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밀려나는 참상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한반도의 2026년은 전혀 다른 인과관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독일을 향해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나라는 버려도 된다는 논리를 밀어붙일 때 그가 한국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는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입니다. 2025년 말 확정된 미국의 전 지구적 병력, 폐쇄 검토 보고서를 보면 미군이 유럽에서 빼낸 전력을 어디로 집중시키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바로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을 잇는 인도태평양의 심장부, 즉 대한민국입니다. 2026년의 트럼프에게 독일은 과거의 짐이지만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거인을 상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최전방 요새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25년에 기록된 또 다른 미시 데이터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주한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한국. 내 토지와 시설의 가치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평택기지에 집약된 자동화 보급 시스템의 효율성은 2025년 미 국방부 평가에서 전 세계 기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효율성 수치가 2026년 현재 미국이 독일과는 달리 한국을 쉽게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경제적 족쇄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기지들이 낡은 냉전의 유물로 전락해가는 동안 한국의 기지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대규모 AI 통신망 통합 작업을 통해 2026년 현재 미 우주군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최첨단 지휘소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트럼프식 안보 비즈니스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2025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우리가 지불하기로 했던 그 막대한 금액이 2026년 오늘날에는 오히려 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는 2026년의 유세 현장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수십억 달러를 내는 우양, 고객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과를 과시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2025년 우리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내놓았던 그 자본의 희생이 2026년에는 역설적으로 미군을 영원히 우리 땅에 묶어두는 동시에 우리를 미국 패권 전쟁의 최전방 소모품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독일에서 빠져나간 병력들이 폴란드로 향하고 일부가 오키나와와 평택으로 재배치되는 2026년의 이 기괴한 병력. 대이동은 결국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유료 안보 시장으로 변모했음을 상징합니다. 2025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공식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평택에 주둔하는 미군은 단순히 북한을 막는 존재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그들은 대만 해협의 위기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미국의 신속 대응군이며 우리는 그들의 출동 비용과 유지비를 대신 내주는 기묘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2025년에 그 사소했던 전략적 합의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2026년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닌 워싱턴의 수익 계산서에 의해 결정되는 이 서글픈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독일을 버리는 것은 한국에게 너희는 안전하다는 안도감을 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도 돈을 내지 않거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독일보다 더 잔인하게 벌해질 것이라는 최후 통첩에 가깝습니다. 2026년의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무기들이 집결해 있는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2025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자본과 패권의 탐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2025년에 그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2026년 이후의 대한민국은 미군이 떠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자주권 없는 요새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화려한 기술 동맹과 자본의 결탁 뒤에 숨겨진 마지막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서 가장 차가운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독일의 빈 기지들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트럼프의 계산기에는 감정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에게 동맹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자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독일과는 전혀 다른 궤적 위에 서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기록했던 그 유례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과 삼성, SK의 반도체가 미국의 미사일 두뇌가 된 그 미시적인 사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2026년 오늘날 우리를 미국이 절대로 놓아줄 수 없는 지정학적 인질이자 필수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2026년의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함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최첨단 전진기지가 된다는 것은 거대, 강대국들의 충돌 지점에서 가장 먼저 파고를 맞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2025년에 그 치열했던 협상, 데이터들이 증명하듯 우리는 이제 미국의 선의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담보로 그들의 패권을 역으로 이용하는 영리한 생존자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이 미군을 잃고 자유를 고민할 때 우리는 미군을 붙들고 우리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더 고차원적인 숙제를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지정 여행이 단순히 미군이 떠날까라는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2026년 국제정세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냉혹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짊어진 이 동맹의 무게가 과연 합당한 대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장벽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2026년의 복잡한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 팀에게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통찰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날카로운 진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